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먼저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복비는 나가는 사람이 낸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복비를 따로 내지 않고 나왔습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제가 직접 찾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부동산에서 들은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중도에 나가면 집을 다시 내놓아야 하니 그 비용은 제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계산기부터 두드렸습니다. 나가는 것도 부담인데 비용까지 얹히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조문에 실제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지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먼저 나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시점에 집을 다시 내놓게 됩니다. 그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중개보수 부담을 누가 지느냐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이 영상은 그 부담이 없다고 말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개보수를 누구로부터 받는가, 그리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표에 적힌 요율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상한이라는 말은 실제 금액이 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 임대차 등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6 사이입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령이 정해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조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열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 조문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법령이 그 부담을 배제한다고 밝혀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사람은 계약서 특약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서 갈립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장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널리 통용되는 표현이지만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문에서 눈여겨볼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입니다. 제32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서 받는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처럼 의뢰의 계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조문만으로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합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면 후임 세입자를 직접 데려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이면서 가장 조심해서 들으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거래 당사자 간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도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이라는 조건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조문의 문헌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닙니다. 알선이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업무가 이루어졌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다만 후임을 이미 데려온 상태라면 부동산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뢰하는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할 여지는 생깁니다. 반대편 위험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후임을 직접 데려오는 것은 집주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넘기는 방식은 오히려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임을 직접 데려오는 것은 비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뢰할지 다시 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가야 했고, 부동산에서는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제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친구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데려오면서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복비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친구를 데려오면 복비를 안 낸다로 읽지 말아 주십시오. 제 사례는 한 건이고, 집주인과 부동산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직접 후임을 구했는데도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를 짚겠습니다. 월세 중도해지를 검색하면 3개월이라는 숫자가 꼭 따라옵니다. 그 3개월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개월은 묵시적 갱신 이후의 해지에 붙는 숫자입니다. 조문 자체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과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것과 조례가 정한 상한 이내에서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에서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법령이 그 부담을 배제한다고 밝혀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을 가장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후임을 직접 데려오는 경우에는 무엇을 위례하는지 서면으로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집주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 내용과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